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고흥에 차범근 축구교실이 열렸다는 소식과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다양한 영화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통 튀는 축구공을 쫓는 아이들. 차붐이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친구들과 공을 따라 이리저리 내달립니다. 코치들은 눈높이에 맞춰 축구와 친해지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기분은 엄청 좋았고요. 90명 중에서 하는데 너무 좋았고 앞으로 많은 걸 더 배우고 싶어요.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고흥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 모두 85명, 여학생팀까지 4개 팀이 16주 동안 기본기부터 실전 연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차범근 전 감독도 첫 수업을 맞아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고흥에 내려온 지가 한 3년 됐는데 살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기에 축구교실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유소년 축구 요람을 꿈꾸는 고흥구는 축구교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축구 프로그램을 좀 이제 배울 수 있다. 우리 유소년들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은 축구를 시작하는 꿈나무들의 어떤 말을 남겼을까? 무엇보다 동료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축구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는 남성과 분노한 남성을 말리는 사람들. 세월호 참사로 기억을 잃은 유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의 촬영 현장입니다.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진도와 목포 등지에서 분주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서는 최초로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도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기회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 주변에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은 실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희생자 가족들로 이뤄진 극단 노란 리본의 배우들로 실제 영화에도 카메오로 출연하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투쟁해온 자신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다시 보게 된 유가족들은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나기 때문에 장면만 봐도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또 그때 그 기억들을 잘 오히려 또 보여주고 떠올려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며 그때는 못 느꼈던 보면서 직접 보니까 우리 아빠들 10년이 이랬겠구나, 부모님들이 이랬겠구나 하는 게 많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처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촬영 중인 영화는 최소 5편. 장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이 이미 촬영에 들어간 가운데 추가로 준비 중인 작품들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다큐멘터리와 연극 등 많은 문화예술 콘텐츠로 다뤄져온 세월호 참사. 아픔을 넘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계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 4월 18일 시내버스 경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회장. 마지노선으로 정한 시한은 이달 30일.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자신은 연말까지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경영 포기 선언 이후 목포시는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 추경에 5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도 어느 때보다 시내버스 경영난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목포시의회도 버스가 절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철저히 검증과 동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원 유진운수도 이달 말까지 부채 310억 원을 갚고 7월부터
버스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주 만나고요. 지금 소통을 하고 있으며 교통 약자인 버스를 이용하시는 교통 약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회사하고 목포시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목포시는 노선 개편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고 중공영제안과 공영제안도 동시에 발표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간선, 지선, 순환 등 10개 노선으로 전면 개편하는 안이 유력하고 정류장도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익 노선은 중공영제 형태로 비수익 노선은 공영제 형태가 고민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시내버스 노선권은 목포시와 의회, 태원 유진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서에 감정 가격을 종합해 적정 가격을 정한 뒤에 양도 양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해 3월 여수시의회 2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분담금 가운데 시 분담금 71억 7,800만 원이 진통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현재 여수경도 16개를 포함한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이 최근 이 도로의 건설에 적용될 관련 법은 경자법이 아닌 도로법이라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동안 경자법을 적용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과 사뭇 다른 입장 전환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자법으로 하게 되는 그 행정행위가 개발비에 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협의기관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원활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초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빨리 좀 추진해서 공사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수경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관련 절차 일체가 다시 추진돼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만 최대 8개월여까지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경자청의 의견에 난감해하면서도 최종 결정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시설 결정에 관해서 우리 시에 사전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접수되면은 저희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일관성을 잃은 경자청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경자청이 경자법으로 추진해왔던 다리 건설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다른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은 경자청에서 직접 나서서 토지수용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예상했던 착공 시기 5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이 차도선 영업권 보상 등 관련 보상 문제까지 여전히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가액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핵심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진입도로 조성사업. 계획대로 오는 2026년까지 완공 개통이 가능할지 지역사회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한평군 의회에 인접한 2층 단독주택입니다. 관선 시대인 지난 1991년 건립된 한평군수관사로 지난 2020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상희 군수의 공약으로 폐지됐습니다. 이후 평생교육관 등으로 명칭만 바꿔 사용됐던 관사는 최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개조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상담과 자살 예방 활동, 긴급 구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평읍 중심가와 가까워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면서 최근 검정고시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아이들 검정고시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권위주의의 산물로 여겨지는 지방자치단체장 관사는 현재는 모두 사라졌지만 4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9개 시군에 남았고 이 중 5곳이 전남에 있었습니다.
폐지된 옛 관사들은 접근성이 좋은 점을 활용해 대부분 여행 안내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청소년 시설로 사용되는 곳은 한평군이 처음입니다. 청소년 센터 운영비도 옛 관사 관리비 등을 전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폐지하고 국민한테 혜택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인재양성 장학금도 증액을 하셔가지고 한평군의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 지원 건수는 모두 7,200건. 권위주의의 상징이 사라진 공간이 미래 꿈나무들의 돌봄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현재 커피는 전국적으로 44개 농가, 전남 21개, 고흥에만 15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흥 커피는 2톤가량 생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커피를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으로 선정해 생산성 향상과 재배 면적 확대, 커피 축제 개최 등 전남을 K커피의 메카로 만드는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커피 수입량의 0.1%를 국산화, 전남산으로 대체하고 2025년에 커피 축제를 열겠다는 겁니다. 재배, 가공, 그리고 이제 체험 이렇게 6차 산업으로 이제 커피가 이런 과정이다. 전반적으로 농가별마다 이제 특색이 있는 커피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K커피를 전남만의 K커피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커피는 적도 중심의 이른바 커피벨트가 아니면 난방비 등 생산비가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고흥에서는 국내 최초로 무산소 발효장치를 개발해 과일향이나 와인향 등 다양한 향미를 살려 커피의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와 공동으로 파나마산 게이샤 커피에 버금가는 한국형 커피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발효 미생물의 종류에 따른 발효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도내 또 고흥에 있는 농가들 이런 농가에 다 분양을 해가지고 각 농가가 다양한 커피를 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커피의 재배에서 생산, 가공까지 체험할 수 있는 6차 산업의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가서 생산지에서 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국내에서 모든 걸 다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불변의 커피벨트 개념을 무색하게 만든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고흥 커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